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영화배우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과 주 씨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주빈과 관련이 없는 게 확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출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1월 이 방에서 주진모 박사 깐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조 씨의 과거 대화 내용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서도 형 동생 한다.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 등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은 지난 25일 조주빈으로부터 협박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이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한편 올해 초 주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진모 연예인 A씨 문자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주 씨는 먼저 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인들, 아껴준 팬들께 죄송하다. 나도 이번 일로 마음 편히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2달 전쯤 범죄자 해커들이 갑자기 내 실명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내며 접촉해왔을 때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 중이다. 배우 공영진이 주진모 해킹 사건 당시 선긋기를 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에 공영진이 게스트로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주진모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아끼는 후배가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나한테도 연락 왔다. 바로 신고하고 차단했다. 곧바로 후배랑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에 넘겼고 무엇보다 범인 꼭 잡아라고 조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영진은 이어 그런데 내가 발뺌하고 선긋기를 한다고 구설수에 올랐다. 바로 반박 기사를 냈다. 인생을 그렇게 비겁하게 산 놈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월 주진모가 휴대폰 해킹을 당해 해커로부터 금전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공영진은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야구단과 골프단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잘 지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서로 바빠 교류가 뜸해졌다고 발언해 선긋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공영진은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결장암으로 투병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 낙상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연이은 악재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개그맨 이진호가 준비한 코너 충무로 뒷담화에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공영진은 영화계 큰손이다. 공영진이 주연하면 영화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당황하면서도 특유의 유쾌한 말솜씨로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공영진은 톱스타가 아니면 친구를 안 한다는 소문에 대해 그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답해 폭소를 자아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봅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네, 안녕하세요. 노영이 가장 시끄러웠던 게 N번방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도 있었고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김대호, 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박사방 조주빈이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을 유출하는데 자신이 자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텔레그램 내용 중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도 나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주빈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명인을 언급하면서 과시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열등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주진모의 카톡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실성은 담보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N번방에 연예인들이 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아직까지도 지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주빈이 해킹 내지 피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력을 발휘했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이 사실 지난번에 김대호 기자가 주진모 씨 핸드폰 해킹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사생활이 많이 폭로됐다. 혹은 알려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초도 조금 겪으셨잖아요. 김대호, 제가 개인적으로 네. 노영이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결과적으로 조주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대호, 일단은 아직까지는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일부 텔레그램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조주빈이 주진모의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있어야만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이 조주빈을 변호하기로 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사인계를 내고 나니까 원래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 단계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 어제 혼자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은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잘 보여라. 내지는 조심해라. 너희들 떨어라.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주진모 씨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대호,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서를 나오면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허언증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영이 게다가 돈도 직접 받았고요. 김대호, 단순하게 이번 주진모와 관련된 부분도 허언인지 아닌지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면서도 이런 유명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이 그런데 그 와중에 뮤지컬 배우 출신이죠. 김유빈 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대호, 조금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린 나이인데요. N번방과 관련해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단어로서 내가 N번방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하면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또 가족들의 거듭된 사과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영이 본 내용을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대호, 남성들이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들아, 대한민국 이런 식인데요. 옮기기가 뭐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 글로 인해서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경솔한 생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링크만 남아있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고요. 본인 자신도 텔레그램 용의자 N번방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이 링크만 현재 남긴 상황입니다. 노형이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N번방 이용자가 26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안에 유명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대호, 일단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예인들 워낙 숫자가 많고 그리고 또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지도층. 부산의 한 고위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누가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N번방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26만 명 중에 제가 이렇게 연예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 알려지고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 얼굴이 알려진 그냥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하거나 또 유료회원으로서 내려받기를 하거나 관람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형이 그런데요. 또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유명 여자 아이돌을 딴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 등의 몸하고 합성을 해서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성인 딥페이크 방이 텔레그램 안에서 4개 이상 전용방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 거기다가 회원은 2,000명이 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김대호, 용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과 영상을 합성해서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외국에서는 주로 니콜라스 케이지나 이런 표정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생성하는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손석희 JTBC 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딥페이크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홍보하기도 했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상물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나 손석희 씨가 그렇게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나 웃는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현재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1990년대, 2000년대부터 우리 연예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여자 연예인들의 사적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격사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